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진행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멘토분들이 한 분 한 분 출연하셔가지고 이슈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을 안내드리면서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렇게 선정된 관심 종목들은 상승률을 추적을 하면서 20%가 상승을 하면 별 배지 하나, 20%가 하락을 하면 별 배지를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한 관심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주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IT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나오셨을 때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말씀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SFA 반도체랑 심텍 이렇게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그러니까 SFA 반도체가 20%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룰에 의해서 별 배지 하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원래 이렇게 별 배지가 20% 상승하는 종목들 잡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가져가시는 상황 속에서 임주성 멘토도 별 배지 하나를 수여 받으셨습니다. 또 심택 떨어지면은 또 뺏을 거긴 합니다. 시장도 최근 들어서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또 실시간으로 오늘 금일 촬영일자 기준으로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꺾이면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근데 저 PBR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런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 PBR, 이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인지, 뭐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건지, 그동안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저 PBR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 PBR, PER, ROE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E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자본이랑 영업이익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로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목표기도 한데, 대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는 목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자본을 대략적으로 1천억, 1,000억을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대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나 그다음에 인력 보충, 그다음에 판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수익이 얼마 내냐,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러한 여러 활동을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 자본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우리는 ROE라고 얘기를 하자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50억을 낼 수도 있고 200억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다양함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평가, 가치가 달라질 텐데, 이러한 가치를 우리 시장에서는 얼마로 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대기업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2천억 이라고 평가를 해주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몇 배가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PE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 금액, 자본 대비 시가총액 금액을 우리는 PBR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요 PBR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PBR 1 미만이라는 기업은 결국에 자본 대비 시가총액, 시장에서 가치가 자본보다 낮은 기업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자본이 1,000억이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PBR이 0.1이 될 테고, 자본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 500억이라 한다면 0.5,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라고 한다면 PBR은 10,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PBR 1배 이하 기업들, 결국에는 회사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걸 좀 해소시켜야 된다. 이게 뭐 사실 시장의 차원에서 좀 끌어올려주면 괜찮은데 시장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의 진행을 해야 되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라. 저평가를 좀 해소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자본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도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PBR이 한 배보다 1보다 낮게 된 주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가장 주된 이유는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 이 부분이 가장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이나 보험 이쪽 계통의 업종들이 PBR이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내게 되면은 자본금으로 대부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을 내서 자본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자본 대비 이익률, ROE가 이제 낮아지게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 기업이 성장을 해서 자본금 1000억을 가지고 영업이익을 100억을 냈는데, 그 경우에는 ROE가 10%가 되겠지만, 자본금을 2000억으로 쌓아서 똑같이 영업이익을 100억을 낸다고 한다면 ROE는 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이익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정체된 상태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자산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는 그대로인데 몸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약간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리도 같이 커져야 비율이 맞는데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좀 적게 반영이 되고 저평가, 평가 절하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PBR 1 미만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을 줄이는 것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주 환원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당 혹은 자사주 및 이제 주식 소각 등 방법이 있겠죠.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부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자산을 계속 쌓아두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상장사하고 투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 자본이 또 돌려오는 것들을 따라서 이 매력도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든가 이 주식을 상장된 주식을 관리를 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주주 환원 정책 중에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주식 수를 관리를 하는 소각이라든가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자본금을 쌓는 것보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것들이 자본금을 줄여서 ROE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차원에서 정책이 있는 반면에 그게 좀 부진했다 보니까 국내 상장사 2,538개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PBR 한 배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3% 수준에 넘는 비율에 육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몽둥이를 좀 꺼내들었어요. 그죠? 이게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자, 이 정책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 정책에 좀 모티브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PBR, 기업들 간의 비교 공시를 하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2차적으로는 기업들에게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공표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이러한 개선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멘텀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은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PBR 관련 정책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좀 더 성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기업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마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SK 지주사 기업을 두 개로 가져왔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이마트, SK라는 이 두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이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는 별개로 지금 재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재무와 차트를 보면서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저 PBR 봤을 때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0.2배에 가까운 PBR 값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대감이라고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는 소식이 지금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휴무가 줄어들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매출 부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23년도, 24년도, 25년도 컨시언스 값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랑 23년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영업이익이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50% 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매출을 보였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4년도부터는 물가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PBR이 0.2배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매출 이익 증대와 그다음에 휴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다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요. PBR이 이 기업도 같은 경우도 0.6배, 그러니까 시장에서 1배보다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22년도부터 23년도 이렇게 실적이 발표됐을 때 영업이익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도 계속해서 우하향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나 현재 정책 기대감 그리고 성장 가능성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장기적인 하향 추세를 그리다가 현재는 이 시점으로 인해서 추세가 조금 바뀌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이긴 하나 매물대 정도 구간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20만 원, 그 다음에 22만 5천 원, 25만 원 정도로 해서 2만 5천 원 단위 정도로 해서 저항대 매물이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하고 SK 실적에 따른 변동은 좀 둘 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 2023년도였으나 2024년도, 2025년도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PBR도 저평가를 좀 받고 있으니까 SK 같은 경우는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 구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BR 한 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으실 겁니다. 사실 재무적인 부분들도 좀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이번 이슈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주력이시잖아요. 네. 우리 반도체 쪽에 HBM 그리고 CXL 그리고 PIM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AI 관련된 산업들 연관이 좀 깊지 않습니까? 네. AI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동반이 되고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살짝 소강 상태에 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조정을 네네. 받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이 두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AI 산업을 주목해서 보기 위해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HBM이라든가 CXL 그리고 IPM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HBM이 어떤 건지 우선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하여 기술들 부분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용어가 되게 많이 생소하고 헷갈릴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지금 기술들이 나온 배경부터 좀 살펴보자면 AI 기술, 그 다음에 AI 산업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빠르고 많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현재 제일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HBM이라는 제품인데,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D램을 위쪽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고정시켜서 GPU나 CPU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HBM의 주된 기능은 속도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대역 메모리 폭인데,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선에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데이터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차선, 2차선, 4차선, 8차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대역 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차선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이 HBM에서는 왕복 16차선 정도에서 차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동을 함으로써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HBM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양차선, 4차선, 4차선이냐, 2차선, 2차선이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차선이 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이 대역폭이 넓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가 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HBM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CXL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어서 PIM까지도 한 번에 논스톱으로 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BM, CXL, PIM 용도가 조금씩 다 다른 용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CXL 기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 기술 PIM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든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기술 개발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제 곧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린 부분이고, PI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장으로만 사용하던 램 이쪽 기능에서 램 자체에서도 연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램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를 하면 CPU에서 연산하는 그런 부하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적인 효과 방면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발열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대체를 하는, 메모리의 용량을 대체를 해주는,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우리 PIM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D램과 달리 CPU라든가 GPU처럼 연산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종류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알면은 우리가 AI 기술, 온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무언가가 어떤 기업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는 우리가 분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리를 직접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어떤 종목 관련이 되어 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기업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메커스라는 기업입니다. 메커스라는 기업은 AMD 기업의 국내 총판 기업이고, 이 부분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삼성전자와 AMD가 예전에 PIM 개발 협업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PIM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커스 우리 기술적인 부분들 보면서 설명 부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스 같은 경우는 23년 5월 정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지나고 난 뒤에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도 이 앞서 말씀드린 PIM 기술 부각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한번 했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지금 조금 조정받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노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근처에서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격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한다면 밑에 가격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로 보자면 지금 가격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한다면 이 지금 아래 가격인 12,000원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승을 한다면 지금 전 구간대의 매물대인 14,500원에서 15,500원 정도 라인이 1차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차적으로는 거의 전고점 부분인 17,000원 가격이 또 저항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커스 AMD 국내 총판 삼성전자와의 PMI 협업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좀 반영이 슬슬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패턴적으로 좀 퐁당퐁당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패턴을 이어지면서 슈팅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상당 부분들 17,000원, 16,000원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시고 이 고점을 뚫어주는지 여부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탈을 하지 않고 12,000원 12,000원 부분들 저점을 높이면서 패턴적인 부분들로 12,000원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면 슈팅 흐름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메커스 지켜보자 라는 말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 가지 더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자, 네페스라는 기업인데요. 두 번째 기업은 21년도 4월부터 해서 프로세스와 고속저층 메모리 통합 PIM 프로세서 패키지 개발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PIM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페스 차트 보면서 우리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자, 네페스 같은 기업은 지금 현재는 후공정에 관련된 오사트 기업 중에 하나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PIM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로 봤을 때 연결적인 재무제표,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는 네페스 아크라든지 다양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별도로 기업을 보신다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계속 좀 장기간 박스권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긴 박스권을 횡보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비축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상태로 봤을 때는 다시 박스 하단권을 좀 다시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좀 지켜보면서 이 하단부 17,000원 가격이 오는지 혹은 2만원을 돌파를 하는지 보고 나서 그때 이후에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래로 떨어져서 이 17,000원 가격 라인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2만원, 22,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2만원 가격을 돌파를 하고 2만원 가격에서 안착을 하고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22,000원 부분, 그리고 전고점 부분인 한 27,000원 라인 정도까지 그렇게 저항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회사, 그러니까 연결회사들까지 실적을 합한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 별도로 보면 흑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적인 부분들에 주목을 살짝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주가가 장기적인 박스권에서 지지 구간이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들, 그리고 저항 구간이 2만원에서 22,000원 부근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2만원에서 22,000원, 그 상단 부분이 2,000원 부근의 괴리감이 좀 있고, 하단 부분은 1,000원 부근의 형성이 그 바닥권의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매물이 좀 두껍긴 한데, 박스권을
변화를 하는 뭐 아래로 뚫거나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변화가 나오면은 그 전략으로 해서 뭐 지지를 받는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하단 부분에 돌파를 하실 거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27,000원 부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업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임유성 멘토님께서 이마트, SK 그리고 메커스 그리고 네페스 이렇게 총 4종목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슈들 풀어주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차트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 4기업 중에서 선정을 하실 겁니까? 오늘도? 아니요, 다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종목입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 좀 조정을 받아서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은 3종목 가져왔습니다. 세 종목.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인데요.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MCU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테마가 온센서 AI 테마로 지금 시장에 편성되어서 최근 이렇게 급등한 추세를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25,000원까지 갔던 가격이 2만원 정도 지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의 흐름성, 그 다음에 재료,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길게는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최근 CXL 테마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고점 대비해서 30%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CXL 테마 같은 경우도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네오셈 종목과 마찬가지로 CXL 종목 관련으로 형성되어 있고, 네오셈과 다르게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단 박스권까지 온 추세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대 낙폭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임주성 멘토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3기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을 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 반드시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대기업 채널 안에 오시면 이 종목들 상세하게 브리핑을 또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참고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심 종목으로 별 배지 수여받으신 임주성 멘토님이십니다. 자, 대기업 오셔가지고 임주성 멘토 검색을 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